이제 여름이 끝나고 겨울이 오고 있잖아요. 이때가 벌크업하기 가장 좋은 때인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운동은 1, 2년 해봤는데 몸이 좀 이제는 더 이상 안 크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3년 동안 헬스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그때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들, 이런 건 좀 후회된다,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1년은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운동을 저는 너무 짧게 했던 거. 이게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짧게 한다, 이런 말을 들어가지고 거의 운동을 40분, 50분 이 정도로만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저는 3대 운동으로 위주로 했었는데 이것만 해서 무게만 높아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커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헬린이 버프가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면 이게 근육이 빨리빨리 는단 말이죠. 힘도 빨리빨리 세지고 몸도 빨리빨리 좋아지고. 그래서 그 헬린이 버프를 받아가지고 매주 증량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방식이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운동을 잘하나 보다. 나는 운동을 잘해서 40분 만에 탈리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운동을 못해서 1시간 반 막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맨날 하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피로 회복이 안 되는 느낌이 딱 와요. 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겠다. 그리고 몸 좋아지는 속도도 이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변하는 게 더디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운동 방법을 좀 바꿔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흔히 아는 보디빌딩식 있죠? 이렇게 좀 템포 있게 벤치프레스를 한다 그러면 3초 동안 내려갔다가 팍 올라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운동을 너무 짧게 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적절한 것 같은데 맨날 원RM은 재지 마셔라. 두 번째는 저는 무조건 풀 가동 범위를 고집을 했었어요. 스쿼트도 그렇고 데드도 그렇고 벤치도 그렇고, 특히 스쿼트랑 벤치, 그 다음에 오버헤드 프레스도 무조건 바가 가슴에 닿아야 되고, 무조건 오버헤드 프레스 할 때도 바가 여기에 닿아가지고 쇄골이 여기 막 빨개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풀 가동 범위를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했는데,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가슴에 힘을 줘봤을 때 이제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힘을 준 상태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힘이 안 풀리고 내려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간을 더 넘어가면 힘이 팍 풀려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다른 어깨나 삼두나 이런 데가 참여를 더 많이 하거든요. 개입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슴 운동을 좀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동 범위가 옛날보다 훨씬 작아졌어요, 지금. 세 번째는 뭐냐면, 운동을 편식한 거. 제가 3대 운동 위주로 했다고 했잖아요. 하체 운동을 예로 들면 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하체 운동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스쿼트 하나만 잘하면 그거 하나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체 하는 날은 스쿼트만 하고, 가슴 하는 날은 벤치프레스만 하고, 어깨 하는 날은 오버헤드 프레스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초보자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예 근육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온몸에 있는 근육들을 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프리웨이트, 바벨이랑 덤벨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그것만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깨 운동을 할 때 오버헤드 프레스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레레를 하니까 찝히는 거예요. 어깨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레레는 맞지 않는다,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세가 잘못되었던 거죠. 저처럼 만약에 어깨가 이제 좀 찝히는 분들은 그립을 로우 할 때 하는 이 그립 있잖아요. 이거를 케이블에다 끼워요. 그리고 손 위치를 딱 그냥 서 있었을 때 손이 닿을 수 있는 그 정도 위치에다가 놓고, 그립을 한번 팔을 밑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위로 한번 들어가서 잡은 다음에 살짝 비스듬하게 기대가지고 사레를 하면 어깨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텐션도 끊기지 않고 계속 자극을 줄 수가 있어가지고, 무게를 많이 하지 말고 낮게 해서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기록을 안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에 대한 기록은 계속 했었어요. 왜냐면 무게를 높게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프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팔꿈치도 아프고. 그래서 그게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자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니까 안 아프더라, 이런 것들은 적어놨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운동을 나는 최대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써놓은 걸 봤더니 저번에 했던 것보다 더 낮은 무게로 했던 거예요. 내가 오늘 운동을 어떤 걸 몇 개씩 어떤 무게로 했다 이런 자세한 걸 안 적어놓았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점진적 가부화가 실패한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했던 게 어떤 거였는지를 계속 적어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식단으로 넘어와서 저는 단백질을 아예 안 챙겨 먹었어요. 그러니까 식단에 대해서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운동만 하면 몸은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단백질이 엄청 중요한 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이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에 손상을 주면 그 회복을 도와주고 근육을 크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이 클 환경을 안 만들어주는 거죠. 근육이라는 집을 짓는다고 하면 단백질은 벽돌인 거죠. 근데 벽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백질을 안 먹으면 몸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건데 저는 애초에 많이 먹는 편도 아니고 이래서 뭐 그냥 아침 거르고 하루에 뭐 2끼 먹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챙겨 먹어야 될 단백질 양은 꼭 채워줘야 되는데 근데 너무 배불러가지고 못 먹겠다 그러면 프로틴으로라도 챙겨 먹어야 돼요. 저도 소화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소화 잘 되는 프로틴을 챙겨 먹는데 제가 이 부분 따로 영상으로 정리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식단에서 후회했던 두 번째, 이건 약간 후회까지는 아닌데 보충제들에 좀 관심이 없었던 거거든요. 약간 유난 떤다고 생각했어요. 프로틴, 아르기닌, 크레아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운동이나 똑바로 해라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식단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보충제도 조금 관심이 가져지게 됐는데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필요하고 도움이 되니까 있는 걸 텐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러면 그런 제품이 있을 리가 없죠. 근데 부스터를 제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맛이 좀 별로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실. 어차피 얘도 카페인이니까 부스터 대신에 커피를 사서 먹거든요. 메가커피 가가지고 저는 그게 훨씬 힘이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좀 관심이 있는 거는 이 크레아틴이랑 소화효소, 그 다음에 전해질 이런 것들도 보충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충제들 먹어보고 한번 후기를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후회되는 거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탄수화물을 운동 끝나고 안 먹은 것입니다. 탄수화물, 아까 제가 단백질이 재료라고 했죠? 벽돌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탄수화물은 뭐냐? 이 인부들이 쓸 수 있는 에너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있는 이제 글리코겐이 줄어듭니다. 탄수화물 안 먹어주면 글리코겐 충전이 안 됩니다. 그러면 힘이 안 나는 거죠. 재료만 있으면 뭐예요? 일할 사람이 힘이 없는데. 그래서 탄수화물도 꼭 챙겨 드셔라. 그리고 네 번째, 운동하고 똑같이 기록을 안 한 것. 내가 몸을 키우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칼로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구하는 방식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내가 얼만큼 먹었는지 알아야 그만큼을 하루에 챙겨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기록을 안 해놓으면 내가 얼마 먹었는지 몰라. 그러면 이제 근육이 잘 안 크는 거죠.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잘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어플은 야지오라는 어플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그 사진으로도 찍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유료가 되면서 일주일 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헬스 3년을 하면서 그때 알았으면, 처음 시작할 때 알았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양한 운동을 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그거를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영양소를 잘 챙겨줘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헬스장에 가기 두려워가지고 집에서 맨몸 운동했을 시절의 이야기, 그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화이팅입니다. 바이바이.